네. 아주 다르죠. 30도 정도. 그거밖에 안 된다고요? 찌릿찌릿하는 느낌까지 느끼. 그래서 네, 그 단순히 오래 사는 것보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는 등 건강이 필수라고 합니다. 등은 팔다리뿐만 아니라 간과 심장 같은 우리 내장 기관과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오늘 등과 건강과의 상관관계를 따져보고 또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한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재활의학과 전문의이시자 도수치료 전문가이신 이재환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한의학 박사시고 스포츠의학 전문가이신 오재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등이 반듯해야 오래 산다는 얘기 들었는데 어떻게 좀 설명이 될 수 있겠습니까? 현대의학적으로도 밝혀졌지만은 그 등 주변에 그 척추, 흉추를 특히 따라서 오장육부로 가는 교감신경절이 쭉 따라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등 주변의 근육 상태가 좋고 척추가 정렬이 돼 있어야 그 신경의 흐름이 내장으로 가는 것도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등이 어떤 정렬이 돼 있지 않거나 어떤 근육의 경직 이런 게 있으면 오장육부에 질병이 생기게 되는 거죠. 등이 안 좋으면은 이제 장기가 안 좋아질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럼 어떻게 그걸 확인할 수 있습니까? 등 주변에 그 오장육부 각각에 해당되는 압통점들이 있습니다. 압통점? 예, 반응점들이 있는데 누르면 통증이 나는 점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장기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아, 그렇게 눌러보면 안다. 네, 한방적으로는 이제 그 네. 부항을 그 해당되는 오장육부에 해당하는 혈자리에다 붙여가지고 예. 색깔이 바뀐다든지 음. 이렇게 반응이 다르게 나타나면 거기에 이상이 있겠구나 하는 걸 이렇게 진단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장기가 어떻게 또 연결되는 겁니까? 이 흉추 1번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우리 인체의 위쪽에 폐나 심장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뭐 흉추 1번, 2번, 3번 정도 네. 거기에 교감신경절이 폐나 심장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뭐 5번부터 6, 7번 이렇게 내려가면 또 간 또는 쓸개, 네. 7번부터는 또 위, 그 다음에 8번은 비장, 네. 9번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소장, 대장 이런 식으로 거의 그 장기의 그 배치도하고 비슷하게 흉추의 교감신경절도 비슷한 레벨에서 그 매치가 될 수 있다고 볼 장기 수 위치와 있습니다. 비슷하게. 네, 예. 한방도 거의 유사한 비슷합니까? 형편인데요. 예. 3, 5, 9, 요추 2번 이런 식으로 생각해가지고 폐, 예. 심장, 간, 비장, 신장, 이렇게 콩팥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등 자체도 조금 결리거나 문제에 국한될 수도 있는데 네. 그걸 이제 장기의 문제까지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느냐. 판별하기 위해서 앞에 내장 쪽도 같이 눌러보는 겁니다. 아, 그래서 뒤에는 아픈데 앞에 내장 쪽은 별로 안 아파요. 네. 그러면은 이건 근골격 통증으로 그냥 거기만 아프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고요. 일단 알고 있을 수 있고. 예, 뒤에 압통점도 이상이 있고 앞에 내장에 해당되는 그 한방에서 말하는 반응점이나 네. 저희 도수치료에서 말하는 내장을 직접 해서 리프트했을 때 통증이 있는지 그걸 같이 매치를 좀 해봐야 됩니다. 등을 바로 편다는 것은 결국은 수면과 그러니까 건강 수면과 직결된다고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네. 뭐 2017년도에 유럽 통증 저널 같은 걸 보면 등 통증이 있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에 비해서 한 15% 정도나 사망률이 높다고 되어 있고요. 채널A 막내 기상캐스터 박소연 캐스터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소연입니다. 네, 그리고 멋진 시니어 모델이시죠. 꽃탈배로 불리셨던 김중렬 선생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윤이라고 합니다. 트레이너계 몸짱 강일기 트레이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일기 트레이너입니다. 박소연 씨 그 평소에 좀 건강 관리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바른 자세를 나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방송에 나오니까. 네. 아. 이렇게 바른 자세를 유지하면 뭔가 날개 축지도 아프고 음. 기립근이라고 하나요? 척추. 네, 거기도 좀 아픈 것 같아요. 장기라고 그럴까요? 내장 쪽은 괜찮아요? 남들보다 소화를 좀 못하는지 소화를. 밥을 반 공기 정도도 잘 못 먹어요. 몸매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아, 먹으면 소화가 안 돼서. 아, 그래요? 네. 우리 김중렬 선생님은 되게 너무 젊어 보이시는데 건강 관리도 어떻게 젊게 살려고 해요. 아, 될 수 있으면 바른 자세 하려고 그리고 바른 자세. 사진을 찍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좀 꾸정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네. 저절로. 많이 피곤했을 때 예. 허리가 아픈 거는 그럼 박소연 씨 아까 그 이제 소화장애가 좀 있었다고 그랬는데 등하고 지금 연관성도 혹시 있을 수 있습니까 지금?
사실은 척추가 똑바로 해야 되는데 예. 약간의 그 척추의 틀어짐이나 이런 걸로 신경이 눌리면 하여튼 내부 장기의 어떤 연동 운동이나 소화에 필요한 미세한 운동들이 장애가 올 수가 있죠. 그 위하고 관련된 부분에 압통이 나타나겠죠. 그래요? 눌렀을 때 아픈 거. 네. 아. 근데 이제 제가 예. 옆에서 계속 이제 이분을 관찰을 예. 하면서 살펴보니까 예. 여기가 이렇게 좀 앞으로 좀 이렇게 예. 말려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 이제 요 등 뒤에 예. 어느 부위인가는 부담을 받고 있는 거죠. 위가 그럼 어느 지점을 혹시 이 정도. 네. 예, 거기서 약간 옆에. 왼쪽으로? 척추 길이끈. 예. 예. 이렇게 만져보면 근육이 뭉쳐 있기도 하고. 아. 이렇게 만져봐도 이쪽 근육이 좀 더 튀어나왔거든요. 예. 이게 내부 장기 질환이 오래돼야 여기 반응이 나타나거든요. 아, 약간의 만성 질환이 만성 질환일 때 주로 반응이 잘 나타납니다. 수혜 씨는 소화장애가 언제 정도부터 있었어요? 한 23살부터 야식을 먹으면 다음날 소화가 아예 안 돼서 아. 약을 먹고 그래야 되더라고요. 좀 더 정밀하게 한번 누워서 하면 좀 더 아, 잘 예, 나타나죠. 예. 아까 여기 좀 아프셨죠? 아, 네. 예. 여기는 저기 아파요. 위뿐만 아니라 약간 소장 쪽도 좀 문제가 있어요. 차멀미 같은 거 많이 하세요? 엄청 많이. 제가 운전해도 저는 멀미예요. 지금 7번하고 몇 번입니까? 7번이 위장이죠. 그 9번은 9번이 소장입니다. 소장. 소장? 네, 네. 자, 이제 반드시 하늘 보고 한번 누워보세요. 네. 그럼 실제로 이제 위하고 소장 쪽에 직접 손을 대고서 네. 네, 문제가 있는지 보는 거죠. 아, 그래. 네. 장기에 문제는 없는데 네. 등 쪽에 그냥 근육만 뭉쳐 뭉쳐서 있을 수도 수도 있거든요. 아. 그래서 네. 더블 체크하는 거네요. 이렇게. 그렇죠. 예, 예. 위가 이제 요 갈비뼈 네. 바로 아래 위가 있어요. 근데 오랫동안 이렇게 병을 앓으시고 소화도 잘 안 되시고 하는 분들은 위 하수가 될 경우가 많거든요. 예. 위가 아래로 축 처져 있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위를 쭉 위로 올리는 게 치료법이 되거든요. 자, 여기 갈비뼈에서 약간 밑에서 위로 올릴게요. 쭉 이렇게. 쭉 이렇게. 좀 아프세요? 네. 네. 여기 좀 아프시죠? 혼자서 집에서 그냥 치료를 하려고 할 때도 손으로 본인이 붙잡고서 이 갈비뼈 아래를 갖다 붙잡고 쭉 위로 한번 올려주시고 하면은 위 하수가 오랫동안 있는 분들은 그게 치료도 되고요. 여기를 치료함으로써 장기가 치료가 되면 등 쪽도 오히려 좋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위하수가 나타날 때 제 대표적인 증상이 그 밥 먹고 나면 조는 거예요. 아, 식곤증이 굉장히 맞아요? 심하고요. 네, 손발이 차고 머리가 네. 멍하고 어지럽고 막 이런 이제 증상들이 왜냐하면 이제 순환이 잘 안 안 되니까, 되니까. 아까 그 멀미 얘기하셨는데 멀미하고 이거 아까 그거는 무슨 관계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한방에서는 비위가 약하다라고 얘기를 예, 하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차를 탄다든지 신경을 쓴다든지 이렇게 할 때 이제 딱 위장이 이 활동이 확 떨어지면서 떨어지고. 예,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거든요. 또 배를 따뜻하게만 하셔도 상당 부분 해소가 되어요. 아, 소장은 또 어디 있습니까? 골반 그 사이에 네, 있습니까? 골반하고 예. 이 안쪽 한 두 횡지 정도 예. 안쪽을 제가 눌러볼게요. 예. 이쪽 쭉 여기가 훨씬 아픈 것 같아요. 여기도 아프시죠? 네. 자, 이 좌우측을 비교를 해보세요. 자, 이쪽은 어떠세요? 여기도 아픈데요? 네. 근데 여기에 비해서는 훨씬 안 아프시죠? 네. 그죠? 뭔가 묵직하게 아프고. 네, 여기를 눌렀을 때하고 여기를 눌렀을 때는 아주 다르죠. 아까 이쪽 사이드가 그 반응점이 나타났잖아요. 왼쪽. 그렇죠, 그렇죠. 예. 장도 그쪽에 잘못되고요. 예. 소장이나 대장 뭐 이쪽에 잘못되면은 아마 변비도 있을 수 있고 뭐 장이 문제가 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 본인 치료 스스로 하는 방법도 그렇고 예. 도수 치료를 하는 방법도 그렇고 여기를 누르는 겁니다. 음, 우리가 사람이 항상 서서 다니는 동물이기 때문에 네.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장기가 항상 아래로 처져 있어요. 그렇죠. 건강한 사람들은 항상 어딘가 잘 매달려 있거든요. 아, 그렇죠. 그런데 그게 약해지거나 네. 뭐 외상을 당하거나 그러면은 네. 안에 있는 그 장기들이 약해져서 네. 축축 처지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아까 위하수도 위가 처지는 거고 음, 장이나 이런 대장도 위로 처지고 그리고 심지어는 콩팥도 처져요. 아, 신장 하수를 한 번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습니다. 위아서는 들어봤는데. 신장 하수가 있습니다. 아, 허리가 아프신 분들 보면은 신장이 아래로 축 처져 있는 분들이 있는데 허리 안 좋으신 분들 이제 우리 선생님도 한번 그 누워보시죠. 반응점을 갖다 해보면은 예. 신장 쪽에 해당되는 그 반응점은 네. 요추 그 1번, 2번 그쪽 정도인데 요추 1번, 2번? 예, 여기를 눌러볼게요. 통증이 있으세요? 이쪽이요. 이쪽이 아프시죠? 예, 예. 이렇게 만져보면 왼쪽이 선생님도 많이 두툼해져 있어요. 네. 여기는 쑥 들어가 있고 아, 그래서 여기가 더 뭉쳐 있거든요. 아, 그래서 요추 1, 2번의 허리 쪽에 해당되는 쪽이 예. 뭐가 문제가 있다. 그 콩팥의 반응점이 되는 아. 거죠. 네. 뭘 허리가 아픈 거야? 뭐 콩팥 말고도 다른 여기 그렇죠. 장기 문제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때 병원에 신장이 좀 안 좋다고 하는 소리 들었어요. 신장, 그래요? 콩팥이요. 예. 예. 여기, 예, 거기 아파요. 여기가 많이 아프죠. 아, 예, 여기
여초 2번이 예. 1, 2번 사이가 지금 한방의 그 신수 아까 콩팥의 배수열하고 일치하고 똑같네요, 그러면 지금. 그렇죠. 자, 이제 반드시 한번 들어보실까요? 콩팥은 후복막장기라 그래서 네. 상당히 깊이 있어요. 아, 그래서 겉으로 이렇게 대충 눌러가지고는 콩팥까지 잘 닿지 않고요. 손바닥으로 깊이 눌러야지 됩니다. 예. 자, 숨을 후 내쉬어보세요. 후. 자, 아이고. 아이고, 살짝밖에 안 오르는데 금세 아프시네. 자, 이쪽도 한번 해볼게요. 숨을 후 내쉬어보죠. 콩팥 쪽에 진짜 뭐가 문제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 근감소 그러면 막 그 팔다리 쪽에 있는 바깥쪽에 있는 근육만 감소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온갖 우리 오장육부도 전부 다 근육기관들로 돼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근감소가 일어나면 그 위장부터 시작해서 밑에 있는 자궁, 그 대장이나 자궁까지도 다 하수가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따뜻하게 해주고 자극 주고 이런 것도 이제 치료일 수도 있지만 네. 근본적으로는 이제 전신의 근육을 잘 만들어주고 만들어주고. 키워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 근육이 바깥쪽만 큰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속 근육도 커지는 거거든요. 일단 그 원인이 근골격의 문제라고 하더라도 근골격으로 인한 문제가 내장으로 이제 갈 수도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영향이. 그렇죠. 현재는 내장에 문제가 없다 해도 예. 그런 올바른 그 흉추의 정렬이나 예. 근육의 이완성은 앞으로도 그 내장을 위해서라도 예. 반드시 계속 유지가 돼야 되는. 뒤에서 이제 척추의 정렬도 이렇게 잘 봐야 되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근력 테스트를 통해서 음. 등 쪽의 근육들이 이상에 의해서 오는 것인지도 상당히 잘 판별해야 되고. 귓볼부터 네. 어깨 가운데인 견봉 네. 그리고 요추 정 가운데 정도를 일자. 섰을 때 일자로 맞출 수 있는지 등에서만 얘기를 한다 그러면 간단하게 귓볼의 높이 그리고 견봉의 높이, 요 팔끝의 이 높이가 같아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 핵심은 이거네요. 그러니까 앞뒤로 바른지, 네. 중앙인지, 네. 그 좌우로 대칭인지 맞습니다. 이걸 판단하는 거네요. 네. 지금 보시기에 이쪽 높이와 이쪽 높이가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옆에서 볼 때도 이렇게 돌아가 있습니다. 늘 서시면 이제 왼쪽 발이 앞으로 나가 있죠. 네. 네, 저 해보세요. 그냥 기본 자세가 항상 이렇게. 날씨할 때 네. 그리고 이렇게? 예전에 이거를 엄청 아. 연습했어서 아. 이게 좀 습관이 된 것 자연스럽게 같아요. 되는 거죠. 음. 특정한 부위에 자꾸 이제 힘이 쏠리게 되고 그게 이제 소화 기능과 연결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이제 자세가 틀어지니까 원래 안 좋던 소화 기능이 더 이제 악화될 수도 있는 것이죠. 고개가 어깨보다 훨씬 더 많이 나와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부하가 허리에 걸려 있어서 불편하신 걸 아. 네. 이게 굉장히 예, 높게 예, 돼 있어서 이쪽 팔이 길게 내려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허리도 당연하게 이제 틀어져 계셔서 예. 한쪽이 아프실 수밖에 없는 그런 허리가 되시는 거죠. 원래 이제 콩팥이 좀 안 좋으신데 예. 자세가 이렇게 가면 예. 허리도 아플 뿐더러 콩팥도 이제 기능이 자꾸 이제 떨어지시게 더 되는 것이라서 나쁜 영향을 준다는 네. 거죠. 네, 하체가 고정되도록 이렇게 앉아주시고요. 상체만 이렇게 돌려봤을 때 45도 이상으로 가면 흉추의 가동 범위가 정상적으로 나온다고 보실 수 있고 네, 팔을 위쪽으로 쭉 편 다음에 머리하고 상체만 들어 올리는 거예요. 이 사이가 30cm 정도 이상은 되어야 돼요. 이렇게 올리는 거는 근력이고요. 올려서 10초 이상 유지하는 것은 근지구력입니다. 집에서 수건 같은 걸로 하셔도 되는데요. 눌러가지고 이게 빠지면 안 되거든요. 쑥 빠질 정도가 되면 근력이 약한 거고요. 예, 6점 중에서 2점 미만이다, 1, 2점이다. 그러면 아주 이제 건강하지 않다고 보고요. 3, 4점이다 그러면 평균으로 보고 5, 6점은 건강하다고 보는 거죠. 축을 흐트리지 않은 상태에서 흉곽 전면이 지금 30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30도. 네. 그거밖에 안 된다고요? 이 근육의 근력이 너무 부족하거나 네. 아니면 등이 많이 굽어 계신 분들은 이 각도가 덜 돌아가게 됩니다. 오른쪽으로 쭉 돌려주세요. 우측 같은 경우는 45도가 돌아갔다고 정상입니까? 보여집니다. 이건 잘할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한번 그래서 바닥으로부터의 거리가 30cm는 충분히 웃돌고 유지하실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좋은데요. 허리를 과도하게 쓰시는 등 부분의 수축 능력이 부족해서 네. 오히려 허리를 과도하게 쓰시는 경향이 있어 보이긴 합니다. 아. 지금 이 부분의 근력을 따로 테스트를 또 해야 됩니다. 팔만 따로 하나씩 들어보셨을 때 여기를 들어보시고 예. 반대쪽도 들어볼까요? 좌측을 드는 게 상당히 더 부담스럽고 왼쪽 어깨에 통증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어때요? 어, 네. 네, 맞아요. 네. 허리를 아래쪽으로 꾹 눌러서 자 잘 수건이 오우 생각보다 되게 단단하게 잘 가져주시는데요. 네, 이 정도면은
한 1점 정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좀 박하죠? 네, 아, 이때 이제 골반이 뛰면 안 이게 됩니다. 들리면 안 됩니다. 고기는 완전히 고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돌리실 수 있는 만큼은 여기입니다. 이 정도면은 한 30도 정도로 보여지거든요. 이 정도. 네, 양측 비슷하게 돌아가는 범위가 결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령 대비 훌륭하시지만 조금 부족한 유연성에 지금 10초 정도 그만 내려오시고 많이 힘드시죠? 네. 복부로만 이렇게 뒤로 누르셔야 됩니다. 예. 당겨서 이 정도 잘 떨어지지 않고 유지해 주시면 괜찮지만 예. 더 세게 당겨도 유지될 수 있게끔 근력을 키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무릎을 세워주시고 팔꿈치를 양옆으로 쭉 대주세요. 네. 그러면서 팔꿈치를 밀면서 아. 가슴을 위로 쭉 띄워주세요. 아니요, 다시 위쪽으로 띄워주세요. 아, 이렇게. 네, 이렇게 누르시는 연습 하시고 이 상태에서 무릎을 한쪽씩 눕혀보는 겁니다. 쭉. 세워놓고 네, 상체를 그러면 이쪽 부위에 자극이 오시고 다시 반대쪽으로 눕히시면 이쪽 부위가 펴지시면서 흉추의 유연성을 키울 수 있는 쉬운 운동이 됩니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으로 손을 머리 아래로 받쳐주세요. 천천히 이 상태에서 가슴을 쭉 편다고 생각하시고 시선도 좌측으로 같이 돌려주세요. 주의사항은 어깨만 이렇게 빠져서 돌아가시는 건 피해야 될 동작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가 네. 찢어지고. 네, 맞습니다. 여기 유연성이 부족하시다 보니까 요거는 뭐 가볍게 10번씩 한 3세트 정도만 하셔도 시작해서 충분히 문제 없을 것 같아요. 30분이요? 좌측 팔을 드는 게 조금 불편하다고 하셨어요. 네. 팔도 더 들어보세요. 이 높이가 아까보다 수월하게 더 높이 올라가고 왼쪽 등에 수축력이 조금 더 발생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쭉. 네. 확실히 더 많이 돌아가신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팔꿈치를 앞으로 쑥 롤링하면서 등이 최대한 늘어날 수 있게 이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 정도에서 천천히 아래로 뻗어주시는 정도만 심볼을 편안하게 누워주시기 손목을 뒤로 쫙 젖혀주시기만 한다면 끝이 찌릿찌릿하는 느낌까지 이렇게 뒤로 젖히시고 양팔을 멀리 뻗어준다고 생각하고 크게 돌려주시고 쪼그려서 저 매트 같은 걸 해놓고 뒤로 한번 쫙 구렸다가 다시 앉고 하면은 등 근육 주변에 이렇게 자극을 줘가지고 압통점이 있는 부분을 갖다가 찾아내기도 하고 어긋난 뼈들이 맞춰주기도 하는 통증이 좀 많이 없어지게 돼요. 문 양쪽에다가 이렇게 손을 걸고 이런지 자세를 한 상태에서 이렇게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 이 자세 있죠. 벽면에 서가지고요. 이 내려갈 때는 이렇게 손을 내려주시고 또 올라갈 때는 이렇게 슬라이드로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하면 테이블이 있죠. 테이블 위에다가 양쪽 그 팔꿈치 이상을 딱 걸치고 엉덩이를 뒤로 쭉 빼시면서 등을 쭉 펴주시는 것도 좋은 스트레칭이죠. 운동 방법. 목을 뒤로 약간 제끼면서 가슴을 여는 이런 운동을 계속 해주시는 거예요. 이 시곡선이 살아나면서 등의 근육도 맞춰지게 되거든요. 알면 고치고 이해하면 즐겁다! 건강! 알고리즘!